법인의 구조가 정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죠? 주가 선택이 되었으니 주소지를 통해서 해당 그 주소지를 기반으로 이제 주의 법인 등록을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주소가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입니다. 네네네. 저희가 안내드리는 사항으로는 가상오피스 혹은 공유오피스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버추얼 오피스라 그래서 월 몇십 불만 내면 그 주소지를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 주소지는 법인의 설립 목적으로는 사용해도 되는데 요새는 왜 안 되죠? 가장 큰 관건이 있는데요. 법인 설립 후에 이제 계좌 개설을 고려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가상오피스 주소로는 계좌 개설이 어려운 어렵죠. 실정입니다. 금융권에서 많이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냥 아무데나 주소지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오피스라도 실제적인 피지컬 오피스가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되는 부분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소는 얼마든지 뭐 대여 서비스를 통해서 대충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사실 좀 공유 오피스가 금액대가 조금 있는데요. 네. 뭐 주에 따라 옵션에 따라 다르지만 월에 한 200~300불 정도는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있으시면 사실 제일 좋은 거네요. 제일 exactly한 상황이죠. 그렇게 주소가 정해지고 나면은 어떤 단계를 해야 되죠? 주소지까지 정해졌다면은 이제 주 등록을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registered agent를 보통 넣게 되는데 맞습니다. RA라는 건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RA는 Registered Agent의 약자로 법정 대리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대리한다라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인디비주얼이 들어갈 수 있고 코퍼레이션이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인분들이 이제 주소가 있고 지인분들이 그 현재 주에 살고 있으신 분들이 있고 그분이 이제 얼라우를 해줘서 그분의 이름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인디비주얼 레지스터드 에이전트가 들어가고 네. 이런 거 저런 거가 없어서 그냥 레지스터드 에이전트를 코퍼레이션을 쓰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나요? 비용이 1년에 뭐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옵션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1년에 뭐 100불 아래로 이렇게 몇십 불 정도로 그죠? 계약을 맺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사실 되게 법정 대리인 하면 단어 자체가 되게 공격적이어서 맞아요. 걱정이 될 수 있지만 미국은 아직까지 그쵸. 우편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레지스터드 에이전트도 필수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네. 매년 리뉴도 할 수 있고 개인이 없으셔도 우리는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아직 더 한 가지 단계가 남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EIN이라는 미 연방국세청 IRS의 EIN을 이제 신청을 EIN은 발급받아야 어떤 됩니다. 약자예요?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입니다. 고객분들이 질문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직역을 하면 고용주 식별번호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고용주 식별번호? 나는 고용을 안 할 건데요? 직역하자면은 고용주 식별번호이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텍스 아이디라고 그쵸. 하고 있습니다. EIN, 텍스 아이디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그죠? 이 텍스 아이디를 가지고 매년 뭐를 하죠? 일단 법인 세금 보고를 그쵸. 하실 수 있으시죠. 매년 이제 세금 신고에도 이 번호를 써야 되고 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EIN을 꼭 받아서 그 다음 단계를 또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EIN까지 발급이 되었다면은 가장 중요한 계좌 개설, 법인에서 사용할 계좌 개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법인이나 LLC가 세워지고 나면 정관을 포함한 기타 관련된 문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닛이라던가 애뉴얼 미팅, LLC의 경우는 오퍼레이팅 어그리먼트 이렇게 전반적인 문서가 다 준비가 돼서 이제는 계좌 개설을 할 수 있는 모든 문서가 다 준비가 되었을 때 계좌 개설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몇 년 전에는 사실은 거의 우리 고객분들이 보통 한국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미국에 주소도 없으시고 거주자도 아니시고 또한 소셜 번호까지 없으세요. 그런 분들이 미국의 법인 계좌 개설도 되게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미국 은행들이 잘 안 해주려고 해요. 미국인이 아니면 대표이사가. 예전에는 한국계 은행이 얼라워해주는 은행들이 좀 많았는데 그때는 고객분들이 실질적으로 서명을 하러 미국까지 방문을 해주셨었어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저희와 함께 이제 협력해서 업무하고 있는 미국 현지 은행이 있는데요. 미국까지 방문하지 않으시고도 한국에서 서명만으로 충분히 정말 미국 법인 편리해지셨네요. 서명하러 가실 때 거의 뭐 돈 1,000만 원, 1,500만 원 드세요. 그렇죠. 계좌 개설, 온라인 뱅킹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도 다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네, 함께 포함해서 진행됩니다. 너무 편해졌네요. 예전에 그렇게 가셔서 하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하시겠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 대부분의 설립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이외에도 사실 신청해드리는 전반적인 서류들이 있어요. 그거 좀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C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형태이다 보니 뭐 주식증권을 이제 발행한다거나 주주 명부를 발행한다거나 그 이외에도 뭐 비즈니스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어느 도시에서 고용도 하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둘 거고 거기에서 비즈니스를 오퍼레이팅 할 거다 그러면 그 시에 가서
허가를 받게 되죠. 뭐 시티 오브 로스앤젤레스나 시티 오브 얼바인의 실질적인 사무실의 주소에서 우리가 사업을 할 거다라고 해서 허가를 받는 부분인데 그 이외에 방금 언급하신 부분에 셀러스 퍼미스는 어떤 용도로 필요한 건가요? 셀러스 퍼밋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재화를 이제 판매하게 되실 때 셀러스 퍼밋을 신청하셔야 되고 그리고 셀러스 퍼밋을 신청하신 이후에는 monthly or quarterly or yearly 다 다르게 주기적으로 세일즈 뉴스 텍스 보고도 진행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 쉽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얼바인을 다녀왔잖아요, 아. 셋이서. 우리가 그때 거기서 밥을 먹고 계산을 할 때 저희가 먹었던 메뉴 밑에 이제 세일즈 텍스라고 표기되어 있었어요. 그쵸. 메뉴의 토탈 가격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계산이 되어서 세일즈 텍스 뭐 8.75나 8점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보통 세일즈 텍스가 붙고 그거의 토탈이 나오고 또 거기에 이제 팁 계산도 이제 네. 딱 따로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보시면 딱 세일즈 텍스 붙은 게 요 셀러스 퍼밋을 가지고 있는 그 레스토랑이 소비자들에게 셀러스 텍스를 컬렉트를 해서 정부에다가 리턴을 하게 되는 그런 거여서 한국으로 따지면 부가세 납부한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서 그럴 경우에는 또 셀러스 퍼밋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이 다 되셨어요. 그럼 이제 설립보다 더 중요한 운영 단계에 들어가는데요. 운영 단계에 있어서 고객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풀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법인 계좌 개설 진행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비즈니스 거래를 하시게 되실 텐데요. 임대료도 내시게 될 테고, 맞아요. 이제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한다던가, 고객한테 판매하면서 대금을 수금받는다던가 이런 진행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본금만 불입을 불입하고. 해놨는데 거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자본금도 아예 안 내놓고 그냥 계좌만 개설하는 경우가 그냥 있어요. 계좌 개설만 하시고 네. 아무 진행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맞아요. 그건 큰 오해신데요. 음. 아무 활동을 하지 않으셔도 12월 31일자를 엔딩 데이로 갖고 계시는 법인들은 다음에 4월 15일까지 법인 세금 보고를 하셔야 돼요.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를 진행을 하셔야지 이제 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계좌 개설까지 되고 난 다음에 아무 트랜잭션이 없더라도 또는 있더라도 무조건 1년에 한 번 결산이 일어나야 되고 네. 연방정부, 주정부 텍스 리턴을 해야 되고 또 연간 그 법인을 유지하기 위한 또 뭘 하고 있죠 우리가? 법인 유지 보고라고 그쵸. 애니얼 리포트. 애니얼 리포트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애니얼 리포트라고 해서 되게 심각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또 업데이트의 개념으로 보면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해당 네. 법인이 유지가 잘 되고 있어야 하는 유지 보고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그쵸. 됩니다. 이게 유지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주정부에서 법인 유지 보고가 들어가지 않으면 서스펜디드나 인액티브 상태로 법인을 등록을 시켜요. 추후에 이제 법인 운영하시는데도 이제 어떤 제약이 생기게 되시게 될 테고 혹시 청산을 계획하시고 있는 경우에는 청산을 진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맞아요. C 코퍼레이션이었고 캘리포니아에 그 등록된 법인이었어요. 법인 설립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계좌 개설은 해놓은 상태였어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또 특징이 뭐가 있죠? 프랜차이즈 텍스 미니멈 그쵸. 800불의 세금이 있습니다. 그렇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빵이더라도 무조건 1년에 첫 번째 해를 제외한 네. 두 번째 해부터 800불을 무조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가 납부가 안 되고 한 4, 5년 있다가 회계사님 저희가 청산할게요. 갖고 온 케이스가 있었어요. 우리 코퍼레이션의 상태를 파악해봤을 때 어떻게 나왔죠, 스테로스가? 서스펜디드라고 그쵸. 합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Suspended by Franchise Tax Board라고 표기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세금청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세금청이라는데요. 네. 이 법인 같은 경우는 매년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애뉴얼 리포트에 대한 거 우리가 제때 보고하면 25불 내고 끝나는 건데 네. 거의 벌금도 부과가 됐고 세금도 제대로 보고 안 났고 세금도 납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페널티 인트레스트가 몇 년치가 붙어서 엄청난 그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 어떤 상태로 바뀌는 거죠? 이제- 텍스 클리어런스까지 다 제출을 하고 나면 그 캘리포니아 스큐리티 오브 스테이트에 스테이트 오브 인포메이션 제출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만 아, 이제 액티브 상태까지 그러니까요.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리인스테인먼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스펜디드를 액티브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과정. 제때 잘 유지가 됐었으면 이런 금액을 지출할 수 필요가 없었던 부분인데 페널티 인터레스트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캘리포니아는 또 어떤 법이 있잖아요. 계좌 개설이 안 되고 뭔가 돈이 움직이는 게 없으면 또 특별히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잖아요. Voluntary Dissolution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거 납부할 것도 없거나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했을 때 캘리포니아 FTB에 이제 신청해 볼 수 있는 걸 말 그대로 자발적 청산. 맞아요. 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거 미니멈 텍스 납부할 필요 없고 텍스 리턴 할 필요 없고 우리가 voluntary dissolution으로 해서 조금 더 손쉽게 네. 그래도 했어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제때 보고하자라는 네. 부분입니다. 운영 단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매년 연간 보고와 기장이라는 부분인데 네. 고객분들이 텍스 리턴, 세금 보고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에 거쳐서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법인 계좌가 개설돼서 많은 법인들이 그 법인 계좌를 통해서 이제 거래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트랜잭션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게 쌓여서 장부화 해드리는 게 이제 북키핑이라는 서비스인데요. 그렇죠. 요걸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페이롤도 있을 수 있고 네. 고용을 했을 이제 경우에 고용을 했을 경우에는 네. 이제 페이롤이라는 급여 지급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IRS랑 주 정부에 이제 또 나의 직원에 대한 급여를 내주는 진행도 하고 있죠, 저희가. 네, 그것도 저희가 한국에서 편리하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죠. 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보통 언제부터 하죠? 기장료 계약을 해서 매달 저희가 기장료를 받으시는 고객들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장부에 그쵸. 대한 회계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재무제표도 네, 이제 뭐 그렇죠. 먼틀리나 쿼럴리 네, 나가고요.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분기별이나 네. 이제 반기 또는 이제 연간으로 해서 그쵸. 저희가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이어엔드 클로징이 되고 나면 네. 그 다음에는 어떤 걸 하시죠? 제일 중요한 연 마감을 한다고 할 수 이제 법인세금 보고가 그쵸. 있는데요. 코스 코퍼레이션 그렇죠. 4월 15일까지 보고를 하고 이제 미국은 특이하게 세금 보고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 신청을 미리 해두시면 6개월 연장이 돼서 C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10월 15일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이나 S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근데 또 연장이 된다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제일 중요한 만약에 세금이 있으신 경우에는 세금은 연장이 안 되세요. 10월 15일까지는 파일링에 대한 연장을 해주는 네. 거지 납부에 대한 연장을 네,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연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미리 예상되는 세액을 납부하고 연장을 하면 되겠네요. 세금은 이제 세금에 대해서 페널티와 인터레스트가 붙는 부분이기 맞아요. 때문에 미리 세금을 내셔서 대비를 하시는 케이스도 있으시죠. 저희가 보통은 4월 15일이라고 마감일을 정해놓긴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한국과 연결되는 해외 연결 재무제표가 있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연초부터 조금 바쁜 게 보통 한국의 법인들은 언제가 마감 기한이죠? 결산 보고가? 한국의 법인 보고는 3월 31일까지. 보통 연결 재무제표가 일어나는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법인세가 끝나기 전에 저희가 자료를 드려야 돼요. 저희 완성된 재무제표를 전달을 해드려야지 한국에 3월 31일까지 그쵸. 보고하는 법인세에 연결하셔서 해외에 있는 현지 법인의 자회사의 매출과 함께 보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빨리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4월 아무래도, 15일이 예. 늦기 때문에 네네네. 3월 초까지는 미국 법인에 대한 결산이 끝나야 된다. 결산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을 현재 한국 법인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팀에 넘겨줘야 된다. 네. 그래서 연결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네,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편과 2편을 다 보신 설립과 운영 단계를 다 보신 분들이 이 전반적인 모든 과정 나 안 해. 나 너무 복잡해서 안 해.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 이렇게 하시면은 저희의 의도와는 굉장히 벗어나는 거긴 하지만 나 미국 법인 설립하고 싶은데 조금 쉽게 관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 법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미국 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가실 수 있게 물론 저희가 백오피스로 도와드리긴 하지만 걱정을 좀 더 줄여드리고 또 내 법인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대시보드를 통해서 손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쉬워지실 거예요. 저희가 1편, 2편 나누어서 법인 설립이랑 기장 관련 또 유지 관련해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곧 만나게 될 플랫폼도 큰 기대해 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또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회사의 메일 주소, 대표 메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연락을 해주시면요. 법인 설립, 법인 운영 관련해서 얼마든지 궁금하신 사항, 문의 주실 사항 있으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다음 편에도 좋은 콘텐츠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저희 콘텐츠 좋으셨다면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